안녕하세요. 김준우의 야망의 김준우입니다. 김준우입니다. 네. 오늘도 김민아 선생을 다시 모시고 이제 방송을 켰습니다. 카메라를 켰습니다. 근데 야망이 얼마나 크길래 어제 새벽 3시까지 뭘 한 겁니까? 그 청년 정치 활성화를 위한 야, 이 야망의 스케일이 뭐 대단하시네.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야, 다음 주가 마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즘 그래서 청년 정치를 한번 이제 장악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니. 야망을 키우다가 새벽 3시까지 하고 5시에 자서 오늘 1시 반에 이거를 해야 되는데 1시 뭐 한 40 몇 분에나 지금 일어나가지고 아니야. 네. 1시 반에 일어나서 1시 반에 해야 되는데 1시 반에 일어나서 네. 이제 여기에 이제 2시 9분인가 왔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방을 못 하나 봐. 야망하니까 그 강상구의 야망은 잘 됩니까? 그건 이제 노력을 좀 많이 해봐야죠. 네, 아직 이제 네, 그 이제 프레시안이라는 네. 인터넷 언론사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정의당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강상구 씨라고 있는데 노회찬 재단 재단 정치학교 교장이죠 지금. 예, 네. 정치학교 교장을 지금 하시고 있지만 거기서 진행자로 이렇게 캐스팅을 해가지고 강상구의 시사콕이라는 예, 방송. 시사콕 네. 예, 이런 거를 이제 하는데 두 번 했을까요? 이제 저는 이제 토요일만 가고 수요일은 이제 김수민 평론가님이 갈 텐데 그렇게까지 이제 뭐 아주 프로페셔널한 그런 분위기는 아닐 텐데 아직 하지만 뭐 나아지겠죠 뭐. 우리가 남의 걱정할 때는 아니고 사실. 네. 일단 뭐 잘 나오겠죠 우리보다 다. 아니 그거는 이제 뭐 두고 보아야 되고 왜냐면은 제가 이제 강상구의 야망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거기는 시사콕이고 시사콕이죠. 여기는 실제로 야망이지 않습니까? 네, 야망이죠. 여기 야망이 크기 때문에 야망이 큰 데가 이제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래요. 무슨 야짠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어요, 사실. 네? 들야짠지, 그러니까 야망이 큰 사람들이 항상 야망을 숨기더라고요. 밤야짠지.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가 계속 이 야망을 숨기잖아요. 처음에. 그렇군요. 그 자기 어렸을 때는 안 숨겼는데 크고 나서는 왠지 야망을 숨기고 자꾸 착한 척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본격적으로 야망을 딱 드러내는 게 언제예요? 총나라 먹으러 갈 때, 입촉을 할 때, 그 숨기지도 않고 낼름 어쨌든 촉을 취하지 않습니까? 김준우의 입촉. 네. 그게 제가 정의당 비대위원장 한 게 입촉이라고요? 아니 이제 그게 이제 결과가 좋았으면은 이제 지금 그렇게 했겠지만은 네.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아직 입촉은 안 한 걸로 네. 언젠가 할 것이 아닌가. 네, 지금 그 숨기고 있다 이런 거죠. 요즘 장난이 아니에요. 자, 참고로 저 이번에 목요일로 우리가 바꾸면서 바꾼 거예요? 원래 목요일 아니었어요? 오늘 월요일이었잖아. 월요일이었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기 한번 김수영 변호사 불러서 중간에 브릿지 방송을 한번 했고요. 역시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 김민아가 없으니까. 그래서 또 소중함을 세상 느꼈다. 그거는 또 이번에 한번 해봐야 알죠. 그러니까 조회수가 그냥 안 나온 건지 아니면 경향적으로 지금 떨어져가지고 이게 안 된 건지는 무슨 소리야.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무시무시한 얘기하고 있어. 아니,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명을 해봐야죠. 금방 올라갈 거면. 그래서 어디 갔냐고 내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보지도 않고 댓글부터 달아. 썸네일 보고 김민아 어디 갔냐. 그래서 어디 안 가셨다. 그동안 좀 계속 언론이 지금 엄청 뭐 맹활약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정권의 마각 혹은 뭐 숨은 일들이 계속 하루가 다르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방송들이 주요 매체에서 뭐 명태균, 김대남 뭐 등등 블라블라 해가지고 그리고 뭐 관저 이전과 관련된 뭐 비리 의혹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정권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계속 튀어나오고 있는데 이 와중에 한국갤럽은 잠깐 한 2주인가 그 지지율 조사 쉬는 기간이라고 공고가 돼 있더라고요. 왜냐면 한국갤럽도 이제 오래된 업체고 크잖아요. 네. 근데 업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공휴일에 민감해져요. 그러면 일주일 주간 조사를 하잖아요. 공휴일이 껴있으면은 그 주는 안 합니다. 그래서 공휴일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하는 거죠. 이번 주까지는 없는 거죠. 한글날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휴일이 있으면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과연 마의
밑으로 쳐 박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가 사실 이제 포인트죠. 근데 이제 오늘 아마 NBS라고 하는 여러 지표지사 4개, 여러 언론사들이 같이 돌아가면서 하는 그 조사가 있는데 거기 조사 결과 나온 거 보니까 또 이제 역대 최악이다 이랬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약간 이제 여론조사 업체들마다 약간 경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론조사 움직임에 경향이 있는데 거기는 갤럽보다는 조금 이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조금 높게 나오거든요. 조금 높게 나오는데 근데 방법론은 같은 방법론이에요. 네. 전화면접 여론조사 네. 같은 방법론인데 조금 높게 나오는데 조금 높게 나오는 거 기준으로 해서도 어쨌든 역대 최저인데 그게 이제 20%대 초반으로 나온 거거든요. 24%가 그래요 아마. 그렇다고 하면은 같은 방법론인 한국갤럽이 그 한국갤럽의 방법론으로 이번 주 했으면 그럼 뭐 20% 나왔겠죠 아마. 참고로 한국갤럽 기준으로 MB는 최악이 21%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말고 그 광우병 초창기에 그 문제되고 빡빡 터졌을 때. 근데 지금 아직은 24인데 하여튼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문제는 반등의 어떤 그 기미가 왜냐면 지금 반등이고 뭐 없어요.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이미 조중동은 다 이게 뭐예요? 심리적 손절을 친 것 같은데. 조중동이나 마나 이게 뭐예요 지금 도대체 나라가?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이게 뭐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김준우가 야망을 딱 이제 드러내놓고 반란군을 조직해가지고 지금 뭘 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지금? 용산을 접수하고 뭐 이런 거 집이 용산이라면서요? 용산에서 태어났어요. 이것부터가 벌써 이것부터가 야망이다. 뭐라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이 때를 딱 준비하고 야망을 펼쳐온 것이다. 저 용산이 시끄러워져서 좀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다음 정권 청와대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지금도 야망을 이렇게 숨기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민주당 정권이 바뀌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정권이 바뀌면은 정의당이 집권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겠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없는 가능성이고 정권이 만약에 바뀐다면은 민주당이 집권할 것인데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민주당은 어쨌든 용산에서 나와서 청와대로 다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용산에 그러한 기운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은 김준우의 인생에 윤석열 정권이란 야망을 펼칠 다시 없는 기회다. 이것은 용산에서 이제 용이 일어나는. 진짜 다른 방송에서 힘드니까 우리 방송에서 막말하는 거지. 드래곤스 힐에서 드디어 이제 일어나는 그래서 와룡 김준우 선생 누운용이 드디어 이제 일어나서 천하를 삼킨다. 뭐라는지 잘 모르겠고. 아니 근데 나라꼴이 이게 뭐냐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번 주 국정감사입니다. 국정감사라는 걸 하고 있는데 국정감사라는 게 보통은 이제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서 지금까지 올해의 일을 동안 지난해부터 해가지고 올해의 일을 동안 무엇들을 하셨습니까에 대해서 그렇죠. 입법부 권한으로 행정부를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정감사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하는 건데 아무래도 주도권은 이제 다수당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수당이면서 야당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제가 다 김건희 여사예요. 거의 모든 상임위가. 그렇죠. 모든 상임위 다 김건희 여사. 예를 들면은 뭐 교육이다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의 그 논문 문제 유지 그 숙대 논문하고 그다음에 국민대 논문 국민대 논문하고 그 문제 아직도 이 문제가 결론이 안 났다.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관저 공사 그 문제 이거는 무슨 뭐 이 국토부였나? 거기서 뭐 얘기 나오고 그 이제 이 관저 공사를 한 업체 사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래야 왜냐면 감사원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감사를 솜방망이로 해가지고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는데 21g이라는 업체가 그쵸. 어떻게 섭외가 됐는지 그 이런 업체가 것들을 이제 코바나 컨텐츠 김건희 씨가 하던 그 기획회사에서 무슨 행사할 때 후원하던 업체인데 그러니까 김미랑 관계였던 것 같은데 이분들이 수의 계약을 한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건설에 대해서 좀 잘 아시나요?
아니 종합건설이 있고 전문건설이 그쵸, 있어요. 예. 갑종 일종인가 뭐 하여튼 뭐 그쵸. 밑에 있죠. 예. 예. 근데 이분들이 전문건설이에요. 예. 전문건설인데 전문건설이 할 수 없는 공사를 이분들이 했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종건사를 섭외를 해옵니다. 아. 종건사는 근데 제주도에 있는 종건사야. 아, 예? 훌륭하다. 그리고 이 종건사는 사실상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냥 면허를 면허 빌린 빌렸지. 거 아니냐 이런 그쵸, 거거든요. 그쵸, 얘기가. 그쵸, 예.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이 21기램은 어디서 왔고 누가 섭외했고 이런 거를 감사원이 밝혀냈어야 되는 건데 그쵸. 감사원이 그거는 밝혀내지 못하고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른 거를 예를 들면 거기에 경호처에 어떤 사람이 이 창문 시공하고 이럴 때 좀 부적절한 게 있었어요. 이거 아주 나쁜 겁니다. 이렇게 갔거든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시다바리만 이렇게 네. 한 거죠. 예. 그러니까 핵심을 비켜왔기 때문에 그럼 21g 사장님을 불러가지고 좀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런데 21g 사장님이 없어졌습니다. 아, 도주했죠. 어디 가셨는지. 아. 그리고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업체 이름이 왜 21g인가? 왜 21g이에요? 업체 이름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21g이 왜 업체 이름이야? 왜요? 예. 근데 어떤 분이 갑자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21g은 영혼의 무게이다. 아 진짜로? 뭐 저야 모르죠. 그 얘기 있잖아요.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과 떠난 후에 무게의 차이가 21g. 있다. 뭐 그런 거냐? 아. 잘 몰라요. 저는 잘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 이름도 그래? 그러면 그런 건가? 여튼 이게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분은 근데 없어져가지고 뭐 이거를 출석 요구서를 뭐 줬는지 안 줬는지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받지도 않고 없어지고. 그렇죠. 그 이렇게 안 오는 분들이 있고 막. 그 다음에 지금 뭐 공천 개입 의혹 뭐 이런 거, 당무 개입 의혹 이런 거 막 얘기하는데 뭐.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 어땠느냐 이거 계속 얘기할 거거든요. 그쵸. 왜냐면 국정감사라는 게 법무부 불러서 물어보죠. 네. 법무부한테만 물어볼 겁니까? 아니, 검찰도 뭐 가서 대검 불러서 물어볼 물어봐야죠. 거죠. 예. 그다음에 하이라이트 서울중앙지검 불러갖고 물어볼 거죠. 이게 일정마다 다 있어요. 그쵸. 서울중앙지검 18일인가 불러갖고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또 한간에 도는 얘기가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돼서는 2심에서 어쨌든 우리 전주 손모 씨가 어쨌든 방조는 유죄를 받았으니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에서 변호사들이 방조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고 뭐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검찰에서는 무혐의 할 건데요? 이런 분위기잖아요. 네. 이르면 이번 주에 무혐의 한다는 얘기가 파다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도 되고. 네. 근데 요게 이제 지금 그렇게 갈 거냐?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이 이걸 처리 안 한 상황에서 국정감사장에 불려 나오면은 뭐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거기다 대고 이거를 무혐의를 합니다 안 합니다 답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텐데. 국감 일단 지나고 볼 거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그냥 빨리 정리해버리고 나가서 답변을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요런 분위기가 국감이 다 김건희 국감. 다 국감이. 국악방송권도 있지 또. 그렇죠. 네. 국악방송이 아니고 이제 그건 KTV. KTV. 네. KTV. KTV에서 국악을 이제 하는데 네. 그 무관중 그쵸. 공연이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여사만 혼자 그러니까 이게 독상 이제 받아가지고 관람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산 엑스포의 성공적 유치를 기원하는 그런 공연인데 이게 그런 공연인데 부산 엑스포의 성공적 유치를 기원하려면 전 세계인이 볼 수 있도록 어쨌든 화려한 그러한 어떤 뭐 대단한 공연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어쨌든 KTV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공연을 했는데 비용도 뭐 8,600만 원입니까? 8,700만 원입니까를 지출을 했는데 이거는 심지어 자기네 유튜브에 올리지도 않았어요. KTV 홈페이지에 가야 볼 수가 있습니다. 조회수가 그 당일 기준으로 한 500인가 나왔대요. 500. 우리보다 안 나오네. 500이 조회수가 나오고 8,600 우리한테 줘봐. 500인가 나오고 여기서 또 야망을 드러내서 KTV를 내가 접수를 하겠다. 내가 집권을 해가지고 뭐라는 거야? 네. 전 KTV 사장 같은 건 바라지 않고 출연 정도. KTV 출연 나도 한번 해봤어요. 상암동에 있는 거 아니야? 상암동에 그 조그만 데 있어요. 좀 말도 안 되는데 아무튼 그 KTV는 없애야 됩니다, 솔직히. 근데 아무튼 그걸 했는데 그것부터도 웃기고 이상한데 김건희 여사가 이거를 황제 관람을 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처음부터 관람을 할 거를 전제하고 이런 기획이나 이런 거를 한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어떤 단서들이 나왔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 여사가 관람을 한다는 거를 전제하고 하지 않았으면 이 기획 자체가 처음부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그러한 어떤 얘기인 것 같다. 그러면 뭐냐 이게 그러니까. KTV를 사유화한 것이냐. 그리고 이걸 기획했던 분은 KTV에서 이걸 기획했던 사람은 요 기획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나서는 대통령실로 갔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고 있어요 국정감사에. 그리고 갈수록 그 뭐 예를 들면 대검의 검사 출신 말고 뭐 사무국 뭐 수사관이나 뭐 직원 출신 분들 이런 분들이 또 고위직의 낙하산으로 전례 없이 많이 갔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뒤늦게 속속 이제 보도도 되고 야당이 이제 김건희 국감으로 쫙 밀어붙이다 보니까 여당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당은 이재명 국감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뭐 하겠죠. 이재명 대표가 무슨 뭐 저기 법원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을 지연시키고 말이야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또 거기다 대고 민주당은 그게 아니라 검찰이 증인을 막 450명씩 신청해가지고 그 검찰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말이야 막 이러는 와중에 내가 기사를 보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 법원행정처에서 와가지고 이제 자꾸 재판을 왜 지연시키냐고 하니까 저희가 법관이 모자랍니다. 그래가지고 법관이 왜 모자란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작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주십사.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랬는데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어보라고. 당신은 가만히 있어보라고 지금 중요한 얘기하는데. 법관 지원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그런 얘기 하려고 그랬더니 잠깐만 있어보시라고. 우리 지금 중요한 얘기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왜 재판을 지연시켰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니까, 그리고 검찰이 왜 증인을 500명씩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가만히 좀 있어보라고.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장이랑 그 사람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이 벙쪄가지고 이제 얘기도 못하고 막 이 지금 국감이다 이게 지금. 국군이 기울고 있습니다. 예? 국군이 기울고 있어. 김준호가 나서야 할 때인가요? 아니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우리 김민하 평론가 없을 때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일단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갈라서서 뭐 개헌이든 탄핵이든 특검이든 받는 움직임을 해야 되는데 별로 그럴 강단이나 용기가 없어 보인다. 그게 하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손들을 쳤는데 2016년이랑 다른 것은 야당 대표들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거 끌어낸다고 해도 저기도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그 심리적 중도나 뭐 어떤 더 왼쪽이나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서 16년처럼 확 마음이 모이지가 않는다라는 것과,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게 문재인 정부 열심히 했지만 문재인 정부 실패했던 것들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될 거냐에 대해서 특별히 정치적인 못 보여주고 있다. 요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 빌드업은 되고 있는데 뭔가 마지막 끓는 점을 돌파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한다고 했더니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 어떡하지? 지금 야망을 드러낸 건가요 지금? 아 이게 최대야.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제 애국심의 발로. 애국심? 좌파입니까? 아니 뭐. 좌파는 애국심 얘기 안 하는데. 좌파는 해외 좌파 걱정해야 된다며 지금. 아니 좌파는 애국심 얘기는 잘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약간 미시적인 거부터 얘기를 하면은 압력, 정치적 압력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 얘기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지난주까지는 이제 좀 뭐랄까 눈치를 많이 봤는데 상황에 대한 눈치를. 근데 눈치라는 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정치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관이나 저는 뭐 똑같다고 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정치 입문하고 나서 걸었던 행보나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식이냐면 자기가 뭐 어떤 뭘 해야겠다라든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건 없고, 없어. 어떻게 하면은 이제 권력을 잡게 되고 어떻게 하면은 상황을 타개하고. 그렇죠. 그런 거.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나의 요 팬층을 유지할 것이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수의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수임을 좀 티를 내야겠다. 그래서 대구에 집착하고 이 보수 유권자들의 구미에 맞는 어떤 것들을 해야겠다. 뭐 이런 문법으로 가잖아요. 한동훈 대표 똑같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대구 가서 막 사인회 열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대구와 부산에 가가지고 너무 좋다고 그러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똑같은 건데 문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여사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 지금 요즘에 다 이 불온한 움직임들이 김건희 여사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이따 아마 얘기할 것 같은데 국회는 김건희 국감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 국회 밖에서는 명태균 현상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명태균이 아니면 지금 아무 뉴스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요. 그렇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 유권자층도 더는 안 돼. 그래.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동아일보 이기홍 대기자님과 이기홍 사법심판대에 올려야 된다. 이제 김건희는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제목이 네.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아니다.
이제는 사법 처리해야 될 때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예. 사과를 요구할 때가 아니다라는 게 왜냐면 지난주까지는 소위 말하는 친한동훈계가 김건희 여사 사과를 해야 된다. 왜냐면은 이제 특검법을 처리를 할 때 재의결할 때 4표의 이제 이탈표가 나왔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친한계가 언론에 이제 코멘트를 뭐라고 했냐면 다음번에는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치. 그러니까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이거는 부결을 시켜야 됩니다. 라고 호소를 했잖아요. 했죠. 그러니까 친윤이든 친한이든 누구든 간에 이번에는 일치 단결해갖고 일단은 요거는 부결시킨다라고 하는 방침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도 4표가 어쨌든 이탈한 거지 않습니까? 그 중에 2표는 확실하게 찬성해버린 거고 한 표는 소극적 찬성한 것이고 가짜를 적었는데 뭐 몰라요, 뭐 칸을 이탈한 건지 뭐 점을 찍은 건지 가에서 가를 길게 했다는데 그래갖고 무효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표는 소극적 찬성이고 그러면 야 이거는 뭐 어쨌든 4표만 추가 이탈해가지고 찬성 쪽으로 가면은 이거는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워낙 이제 매직 넘버가 8이니까 위험한 상황이니까. 한동훈 대표 쪽에서 혹시 오해하실까 모르겠는데 우리 쪽이 아닙니다. 막 이러고 있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겠지. 그럼 이제 안철수 대표 아니냐, 뭐 또 누구냐, 뭐 이렇게 몇 명 있겠지 뭐.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근데 보수 유권자층은 그것보다 지금 더 지금 부글부글하는 이 온도가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용 기자 같은 사람들이 동아일보 이기용 기자 같은 분이 그 제목에다가 사법 처리다 이렇게 쓰는 건데 이기용 사실은 그 동아일보 직함이 대기자인데 그 양반 어떤 양반이냐, 평소에 무슨 글을 쓰느냐, 이분 거의 태극기 글을 쓰는 양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의 세계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좌파입니다. 좌파고 글을 그렇게까지 써야 되나? 글을 좌파들의 무슨 뭐 재집권을 막기 위해서 애국 우파들이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글을 쓰시는 분이에요. 믿기 어려운. 네. 그런 거를 막 쓰다가 근데 어느 날 김건희 여사 문제에 이르러서는 도저히 이분이 참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폭발한 거지. 어느 날 김건희 여사 때문에 우리 애국 우파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모든 것에 손을 떼고 관저를 나와서 사저로 가야 된다. 사저에 가서 나오지 마라. 이런 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거를 또 쓴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 김건희 여사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과 정도로는 안 끝나 이런 여론이 지금 간 겁니다. 그래서 그쵸. 이번 주 들어와서는 친한계라는 사람들이 뭘 얘기하기 시작하냐면은 사과로는 이제 안 된다. 사과로는 안 되고 플러스 뭘 하라는 거냐? 우회적으로 얘기를 해요.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김건희 여사가 사과도 하시고 그 다음에 사과 플러스 뭘 해야 되느냐,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활동 계획을 뭘 밝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렇죠. 네. 대선 때 뭐라고 하셨느냐? 대선 때 약속을 지켜라. 그렇죠. 뭐 내조만 하고 내조라는 단어 쓰면 안 되는데 우리가 어쨌든 집에만 있고 그죠. 마포대교 나오지 마라. 그렇죠. 국악방송 보러 KTV 보러 오지 마라. 네, 이런 그러니까 거잖아요. 영부인 상이라는 게 영부인 상이라는 게 이 대통령의 배우자 상이라는 게 적극적 이제 개입하는 상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힐러리 클린턴이라든가 미셸 오바마라든가 뭐 미셸 오바마도 그렇고 옛날에 이제 뭐 그 제클린 케네디니까 이런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분류가 있는가 하면 뭐 이제 바바라 여사라든가 부시 대통령 그러니까 뒤에서만 이제 활동하는 손명순 여사 이런 분들 그렇죠. 잘 안 나타나는 잘 안 보이시는 분들 이런 스타일 두 가지가 있는데 후자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제2의 이제 그 대선 대국민 사과 같은 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 심지어 신지호 씨 같은 경우에 뉴라이트를 주장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 기소해야 된다. 기소를 해야 검찰이 기소를 했으니까 재판 결과를 좀 지켜봅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이제 말하자면 move on에 시프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국면을 넘어가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검도 방어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기소해라까지 나왔는데 그럼 요게 이제 그냥 주변에서 하는 얘기냐? 한동훈 대표가 요거를 찍고 있는 오늘 얘기를 했어요. 국민 눈높이다 이거는. 검찰이 지금 뭐 어떻게 결론 낼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데 국민 눈높이에서 검찰이 판단해야 된다. 이거 기소하라는 얘기랑 약간 결이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젠가는 그 보궐선거 이제 금정에 가가지고
기자들이 물어보잖아요. 그 친한계 일부에서 김건희 여사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저도 동의한다. 그러니까 이 코드 이렇게 점점 지금 그러니까 멀어지고 있지. 한동훈 대표의 움직임이 원래 사과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치. 점점 압박 수위가 세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 유권자층에서 계속 지금 이 한동훈 대표를 밀어올리는 그 압력솥으로 비유하면 그쵸. 압력솥에 압력이 세지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싫어도 계속 지금 압력으로 밀어 올려지고 있는 거거든 지금. 그 이게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여전히 특검법 모르겠어요. 특검법에 대해서는 아직 받을 그렇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용산이 네. 당장 그래서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뭐가 나왔냐?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싫어하면서 같이 앉지도 않으려고 그러면서 야 여기가 동훈이 자리냐? 저길 치워 임마. 그랬더니 한동훈 안 간다고 한 거잖아. 네, 그랬더니 한동훈 대표가 난 안 갑니다. 그럼 네. 이렇게 안 갔잖아요. 한국경제 뭐 네. 60주년인가? 뭐 네. 하여튼 그런 행사입니다. 안 네. 갔는데 네. 재보궐선거 끝나고 독대하기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지금 이게 뭐냐?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 압력을 이제 솥에 압력이 계속 차니까 압력을 좀 그 김을 빼야겠다. 압력솥에 요거 돌려가지고, 열어가지고 씩 빼려는 건데 그게 이제 빠지겠느냐? 왜 안 빠지냐? 아까 말씀드렸죠. 김건희 여사 문제를 빼려고 하지만 지금 계속 또 압력솥에 이제 그 압력을 높이는 어떤 요인이 밖에서 명태균 이 화력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압력을 막 밀어 올리고 있어가지고 큰일 난다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의대 문제를 원래 여름까지만 해도 김건희 사과, 그다음 의대 문제를 좀 2,000명을 좀 대통령이 내리고 한동훈 대표한테 룸을 좀 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장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측은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의대 문제도 그냥 계속 뭐 물론 뭐 이제 2026년 입학 정원은 뭐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좀 전혀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사람들 다 유급되고 있고 뭐 내년에 의대 교육 완전 파행이 날 거고 꼭 여기서는 이 김건희 여사 의혹은 더 이렇게 수직 상승하고 있고 이렇게 됐을 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이제 이대로는 안 돌아가니까 그냥 개헌을 하자. 임기종식 개헌을 하고 붙어보자. 난 자신 있다. 나는 이재명이랑 붙어도 대선에서 난 자신 있다라고 하면서 칼을 뽑는 그런 결기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아니 근데 한동훈 대표는 왜냐면 칼을 뽑으면 칼날이 없으니까. 한동훈 대표는 김준호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준호의 야망이라는 거는 주로 이제 제도 개선 중심으로 나오거든요. 무슨 뭐 선거법을 바꾸자거나 개헌을 하자거나. 그렇죠. 권력 의지는 없지. 제도 개혁 의지만 있어서. 그게 권력 의지죠. 어쨌든. 제도 개선을 하자는 주장에다가 자신의 권력 의지를 숨기고 있죠. 그것이 바로 김준호의 야망. 네. 그것이 이제 얼굴에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드러난다. 그래서. 저 웃음에 담겨 있습니다. 야망이. 클로즈업 나중에 편집할 때 얼굴을 크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이 얼굴에 야망이 있다라는 거를 크게 잡아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동훈식은 거기까지는 제가 볼 때 생각이 미치지는 않는 것 같고 그 자기들이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실은 하수의 영역인 건데 자기들이 그게 굉장히 보수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참 그 정치공학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수의 적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 유권자층으로부터 배신자가 된다라는 거에 대한 공포.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했어요. 김무성 유승민 트라우마가 있다. 내가 이렇게 했다가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 그렇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대통령 그게 뭐 임기 단축 개헌이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데 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논쟁도 있겠지만 그 법적인 쟁점은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다고 전제했을 때 그게 임기 단축 개헌이든 아니면은 뭐 정치적인 선긋기든 윤석열 허수아비를 불에 태우는 거든 뭐든 간에 했을 경우에 그게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으로 하여금 특검법의 길을 열어주고 탄핵의 길을 열어주고 뭐 이렇게 가가지고 정권 재창출을 실패하는 데까지 가게 만들었다. 그리고 보수가 괴멸됐다. 뭐 이런 평가로 이어졌다고 할 때 그러면 가령 한동훈 대표가 보수의 적장자여가지고 그래 보수가 한번 이렇게 뭐 리셋될 수도 있지.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동훈이라는 씨앗이 남겨졌기 때문에 괜찮아. 이걸 가지고 잘 한번 키워보자 이런 정서가 될 수 있으면은 그러면 그것도 한번 해볼 만해요. 근데 보수 유권자들이 볼 때 한동훈 대표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랑 사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검찰 출신에. 저 사람들이 검찰이었을 때 우리 보수들을 다 때려눕히고 다 잡아가고 그치. 다 집어넣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쨌든 민주당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데려왔다 일단은. 데려왔더니 이거 뭐 개판치고 말이야. 다시 한번 보수를 위기로 밀어놓고 말이야. 보수 개멸의 양대 검사다. 어이 개판치고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또 싸워가지고는 완전히 보수 재집권의 길을 가로막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얘기가.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 보수 이제 주자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오세훈도 있고 이준석도 있고 뭐 등등등 있다고 할 때 이 중에 보수에게 해를 끼쳤을 때 배신자로 규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각각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 쉽게 배신자가 될 만한 사람의 어떤 정도가 가장 높은 게 사실은 이 검사 출신들이에요. 금방 배신자 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가장 배신자 안 되는 사람들이 그래도 저 사람 보수 출신이야 이런 거거든요. 이준석 의원이 사실 보수 정치에서 보면은 진짜 이렇게까지 하냐? 이런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대통령인데 그렇게까지 너 할 수 있니? 이런 평가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아직도 보수의 어떤 대권 주자일 수 있고 보수의 누구야라고 하는 게 지금 작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보수 패널들도 뭐라고 맨날 비판도 하고 욕도 하고 하면서도 끝나고 나면은 준석이 하면서 또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있거든요. 어쨌든 다 끝나면 어디선가 만날 사이다 이런 게 있거든요. 사실. 그쵸. 그게 왜 작동합니까? 결국은 같은 뿔에서 나온 식구다라는 게 작동해서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느끼세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런 거 작동합니까? 제가 듣기는 작동 안 해요. 그런 거. 한동훈 대표도 안 느끼는 것 같아요. 같은 식구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맞아. 자기가 제일 잘 알겠죠.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뿌리가 없어서 자기는 절벽에서 뭐 뛰어내릴 용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정치 자기가 자꾸 얘기하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그 신해철 노래 같은 거요. 신해철 노래. 해철이랑 건드리지 마.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좋아해서 하는 얘기인데 신해철 씨 옛날 노래 중에 그 저음으로 까는 노래 있잖아요. 다 그렇지 뭐. 네, 그렇죠. 영원히? 영어로 시작을 하는데 뭐 promise 뭐 이거 뭐 어쩌고 그거? 뭐 어쩌고 디보션 뭐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불멸에 관하여. 그 불멸에 관한 거 뭐 더 오션 파트 2 아니야? 아니야. 난 바보처럼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어. 근데 아무튼 그거 하는데 뭐 이렇게 단어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and love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거기 이제 한동훈 대표 희생, 헌신, 용기 이게 자꾸 얘기하거든요. 사실 정치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단어들인데 용기, 절벽에서 뛰어내릴 용기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가장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자기한테 약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 그게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용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즉 용기가 필요한 사람인데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용기를 말하지만 압력이 쭉 밀어올리니까는 지금 쭉 올라가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지. 자기 생각이 딱히 있진 않고. 그러니까 제도를 이렇게 바꾸고 여기까지는 제가 볼 때 생각이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냥 일단은 별 하는 거 없이 11월 이재명 대표 선거 2개 날짜를 일단 기다리고 있을 기도하고 있을 거다. 유죄나라 이거 한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그것도 뭐 예를 들면 유죄가 났어. 근데 피선거권 박탈은 없어. 그러면 또 사실 뭐 별반 차이 없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뭐 이러나 저러나. 뭐. 네. 그래서 뭐 그거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그런 변수가 있는데 어쨌든 보수가 야단 난 건 상관없어. 보수가 망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근데 이렇게 되니까 국정이 멈췄잖아요 지금.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모든 정책들이 뭐 그냥 어디서 지금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애초에 뭔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늘 말씀드리잖아요. 보수가 뭐 어떻게 되든 뭐 사실 무슨 상관이야. 평론가는 방송 나가서 할 얘기가 많아지고 그리고 열심히 얘기하고 뭐 그럴 수 있다. 평론가의 입장이 아니라 좌파의 입장이다.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럼 보수 정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보다. 근데 제가 웃기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런 게 자기들끼리 어떤 노선의 어떤
차이라든가 추구하는 가치의 차이라든가 이런 걸로 뭐 이렇게 싸우고 이래야 그거라도 해설하는 맛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있지.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바뀌겠구나를 전망하는 맛 그리고 앞으로 국정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되겠구나 또는 보수가 예를 들면은 재집권하거나 또는 그 어떤 방향이 좌절될 경우에 어떤 방향으로 가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맛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비평의 맛이 있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제가 어느 글에 그 비평할 게 없어서 일본 영화 제목을 인용을 했는데 인의 없는 전쟁이라고 야쿠자 뭐 얘기 있어요 이런 거. 그럼 야쿠자들의 또는 마피아들의 전쟁 비슷한 거거든요 이게. 아까 의대 증원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 정부가 의대 증원도 진짜 한심한 얘기인 게 그 애초에 그러면 2,000명 증원을 왜 했냐라고 매번 묻는 거잖아요. 정부가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앞으로 2025년 그렇다 치고 2026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추계를 하는 어떤 기구를 정부 산하에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만든다라고 했는데 의사들이 또 2025년 얘기 안 하면 안 옵니다 이러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국회에서 여야 의정 협의체 만들어 갖고 해보겠다고 할 때는 2025년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 그거는 안 되기 때문에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랬잖아요. 그래도 의사를 데려와야 되니까 2025년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니까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이 정부 산하에 맞는다고 할 때는 한덕수 총리가 한동훈 대표한테 그랬다는 거잖아요. 2025년도 얘기해 볼 수 있죠 뭐 이랬다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막 이제 말이 되든 안 되든 막 얘기를 하는 게 휴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의대생들 1학년들은 휴학을 한 거잖아요. 동맹 휴학을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운동권 많이 해봤지만 동맹 휴학이라는 거 인정 안 해주잖아요. 정당한 이유가 아니다라고 지금 정부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서울대는 받아줬잖아요 또. 근데 그렇죠 학교에서 근데 아예 그냥 휴학한 걸로 하자. 왜냐면은 뭐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내년에 이 사람들이 등록을 하면은 휴학한 사람들이 다 등록을 하면은 내년에 그러면 막 7,000명씩 한 반에 가르쳐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받아줘야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정부에서는 절대 받아주면 안 돼. 절대 받아주지 마. 이렇게 하고서는 지금 그러면 대안으로 내놓는 게 그러면 시험만 봐. 시험만 보면 그냥 진급시켜줄게. 이 얘기를 한참 하다가 그게 뭐냐 막 하니까 좋아. 그러면은 의대가 어쨌든 6년이지 않습니까? 5년으로 5년 만에. 이게 뭐해 지금. 그래놓고 다시 그 철회했죠 지금. 그렇죠. 지금 또 막 욕을 하니까 그러면 안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럼 애초에 그럼 2,000명을 왜 늘린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진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2,000명을 왜 늘려요 그러면? 2,000명을 늘리지 말고 그냥 병원의 벽과 각과의 이 그거를 다 허물고 그냥 아무나 모든 환자를 다 보든지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형외과에서 소아과도 보고 뭐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보는데 그거 어떻게 봐. 그거는 그런 건 아니지.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아니 2,000명 늘릴 수 있지. 근데 한 해 2,000명 늘리는 건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렇게 원칙 없이 막 할 거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대안이라고 막 얘기를 할 거면 아니 검사를 2,000명 증원하려 그래도 건물을 지어야 되고 예를 들면 검사가 지금 우리나라가 한 2,200~300명 있나? 그런데 검사를 한 300명 증원하려고 해도 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가 있고 뭐 재무적인 뭐가 있고 하니까 거기도 2,000명을 늘리려면 교수를 늘려야 되고 강의실이 더 있어야 되고 뭐 해가지고 1년 만에 2,000명을 늘릴 수는 없거든요 사실. 교육의 질이 무조건 하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뭐 그 공부를 해본 사람이고 학교에 오래 있어본 사람이면 상식적인 일인데 이렇게 아마추어적으로 정권을 운영하고 정책을 정하고 정말 떴다만 같은 세력이어서 진짜 보수의 뿌리도 없고 기본도 안 돼 있는 국정에 대한 어떤 그 이해가 없어요. 이해도 없고 이해를 해볼 마음도 없고. 왜냐하면 대통령을 그래도 2년 3년 차까지 가면 대충 가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자기가 대통령 본인이 이해가 없어도 누구한테 어떻게 시켜갖고 뭐 갖다 달라고 하면 되겠다 뭐 이런 정도는 나올 거 아니에요. 나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면 2년 일하면 나도 어느 정도 가닥 나오겠다 그거 변호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치. 나 공익근무요원 출신이거든요. 공익근무요원 2년 했잖아요. 그럼 공익변호사 할 수 있어? 아니 변호사가 아니라 내가 공무원 민원 접수 다 하겠습니다. 어디서 있어요? 동사무소? 네? 구청? 그 구청에서 민원 접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 창구에서 하는 공무원들은 다 하겠습니다 그거. 그쵸. 소지섭도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은데. 소지섭이 왜 나와요 지금? 아니. 제가 이번에 명태균 씨 얘기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이분이 명박사잖아요. 진짜 박사가 있어요? 아니 박사가 있어서 박사가 아닌 거죠. 이분. 아 그냥 본인이 동아일보에 자기가 나와서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명박사라고 불렸다던데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박사 학위는 없는데 박사 학위나 이런 것도 없는데 다 박학다식해서 내가 모든 일을 알고 모든 일을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게들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튼간에 대통령이 이분을 명박사라고 불렀다라는 증언은 크로스 체크가 되거든요. 이준석 의원도 그렇다고 하고 몇 명이 그렇다고 하니까 명박사라고 불린 게 사실이고 명박사라고 불러준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정말 웃긴 얘기를 봤는데 그 SBS 라디오에 우리 윤 실장님이 나왔어요. 윤 실장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윤 실장님. 누구죠? 이분도 이제 평론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뭐 하시는 분인데 아 나랑 친한 형? 난 지금 누구 얘기하나 했네. 윤 실장님이 윤 실장님이 아유 현타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뉴스를 보면서. 그러니까 본인도 이것저것 참고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여론조사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잖아요. 뭐 한국 갤럽도 있고 뭐 한국 리서치도 있고 뭐 이런데 기관이 있고 언론사라고 하면은 뭐 한겨레도 있고 뭐 이런 메이저 언론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어느 뭐 국정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뭐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교수님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에게 조언을 했다 그러고 근데 그게 문제가 됐다 그러고 뭐 이러면은 그게 뉴스인데 그게 참 본인이 얘기하는 본인이 생각하는 옳게 된 대한민국의 뉴스인데 지금 그르게 된 대한민국의 뉴스 명박사님과 그 다음에 뭐 이런 사실은 조금 그렇게 무게감 있지 않는 유튜브나 또는 인터넷 매체에서 취재해가지고 나온 녹취록에 나오는 무슨 이런 것들이 전국의 핵심을 막 강타하고 이런 게 근데 적응이 안 돼. 근데 그게 또 진실이고 진실인 것 같고 왜냐면 용산의 반응이 석연찮고 용산의 반응이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이러면은 명태균 그게 누구냐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느냐 이 가짜 뉴스다. 옛날에 이제 자기 뭐 청와대 관계자라고 돈 뜯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그런 뉴스가 돼야 되는데 이건 실제로 커넥션이 있는 거잖아요 영부인이랑. 당장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매우 쳐라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며칠이나 지나가지고 저희가 명태균 씨가 막 동아일보에서 내가 그 아크로비스타를 몇 번 갔는지 생각도 안 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갔고 내가 뭐 국무총리는 이 사람을 해라, 뭐 최재형 감사원장을 시켜라, 그렇죠. 이준석을 대북 특사로 보내라, 뭐 이런 말도 하고, 나 건드리면 하야하고 탄핵될 텐데 건드릴 수 있겠냐, 뭐 이런 그 얘기는 채널에 있다가 하고 검찰 수사 검찰한테 가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하고 JTBC에서는 무슨 뭐 내가 아직 내가 한 거에 20분의 1도 안 나왔다가 내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 다 뒤집어진다 막 이런 얘기하고 동아일보에서 내가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하루에 몇 번씩 통화하는 사이였는데 김건희 얘기해가지고 내가 김건희 여사를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이랬더니 관계가 끊어졌다 이러고 내가 오세훈도 만들고 이준석도 만들고 뭐 이런 얘기를 잔뜩 하는데 그런 저 가짜 뉴스를 당장 오랏줄을 받아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대통령실 입장에 이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안 할 때여서 명태균 씨도 뭐 이렇게 잘한다고 하시니까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하고 국민의힘의 정치인이 한 번씩 만나보라고 해서 한 번씩 만난 게 다고요. 자, 만났다. 첫째, 만난 게 사실이다. 둘째, 그러면 만났는데 집에서 만났습니까? 그리고 이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와 국민의힘 정치인이 보안을 요구해서 그때 집에서 만난 것 뿐이고 그 다음에는 또 국민의힘의 다른 정치인이 관계를 끊으라 그래서 관계를 끊었습니다. 저 경선 이후에는 만난 적이 없어요. 이게 대통령실 해명이에요. 만났다. 이 집에도 왔다. 인정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명을 하면은 변호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게 입장이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변호사? 이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제 돈 많이 받아야겠다. 팩트는 부정을 못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어려운 사건이니까 어려운 사건이다. 이거는 부정을 못 하는 팩트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 확인이 안 되는 건 일단 부정을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지금 거기다가 뭐 경남지사 공천고 이제 관계 있는 거 아니냐, 박완수 뭐 이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은 근데 보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가 데리고 와서 만났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이준석 의원이 손을 들더니
그거 나 아니요 그거 이런 그게 나요? 이러더니 내가 아니고 김영선 전 의원이 소개시켜줬다니까 무슨 나한테 떠넘기려고 해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런 다음에 뒤에 있던 김종인 전 위원장이 또 손을 들더니 그거 분명히 그 전까지는 명태균 씨가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이렇고 저렇구나 아닐걸 이러고 이러던 분이 뒤춤지고 이러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손 들고 나오더니 내가 말이야 처음에 처음에 그거 저 윤석열 대통령이 별의 순간 어쩌고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그거 만나려고 그랬는데 같이 와 있더라. 그거 만나자고 그러고 약속을 취소해가지고 내가 안 만나려고 그랬다고 이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래서 안 만나려고 그랬는데 만나달라고 또 전화가 와서 그래서 또 만났다. 그랬죠. 만나러 갔더니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있더라. 그 사람들 꽤 친해 보였다. 그리고 그때 만나달라고 전화가 왔을 때 김건희 여사가 우리 남편 좀 만나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때 그 전화번호가 명태균 씨 번호였다. 명태균 씨가 전화해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바꿔줬다. 저는 거의 그 김무성 대표가 홀랑 쏘갔다는 그 가짜 수산업자.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위 당직자가 이제 이준석을 겨냥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이런 거예요. 명태균 씨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무슨 똥이 된 거죠 지금. 더러운 똥 같은 거 된 건데 다 엮여 있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엮여 있다 보니까. 이분이 빵 터지면 다 묻으니까 그 전까지는 야 적당히 이거 묻어도 터지면 안 되는 거니까 터지면 다 같이 똥 묻으니까 묻어도 좀 이렇게 이렇게 묻어두다가 갑자기 이게 점점 어쨌든 터질 위기가 되니까 대통령실에서 먼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이준석 쪽으로 휙 넘긴 겁니다. 이렇게 휙 넘겼더니 이준석 쪽에서 이렇게 팍 한 다음에 이거 뭐야 왜 우리 쪽으로 넘겨? 다시 용산에 이렇게 휙 넘기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김영선 전 의원이 또 동아일보에 등장해가지고 저기 제가 소개시킨 거 맞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 쪽 얘기가 다 맞습니다. 막 이래요. 박완수 지사 쪽이 손들고 국민의힘 고위당직자하고 국민의힘 정치인이 한 번씩 갔다고 그랬잖아요. 용산이. 그때 국민의힘 정치인은 전 거 같아요. 그래 손들고 얘기해. 근데 오늘 한국일보 보니까 윤한홍 의원 있잖아요. 윤핵관 4천왕 중에 한 명. 윤한홍 의원이 그때 내가 명시는 안 된다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끊으라고 얘기했는데 끊으라고 얘기했어.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퍼즐에 맞춰지는 게 뭔지 압니까? 애초에 2022년도에 창원 의창의 재보궐선거가 왜 시작이 됐습니까? 박완수 지사가 경남지사 출마를 그렇죠. 거기 박완수 의원 지역구인데 이제 경남지사 나가면서 김영선 의원이 걸로 거기가 비게 되는 건데 근데 그 전에 박완수 지사가 가서 만났다는 거잖아. 윤석열 대통령 누구랑? 명태균 씨랑. 자 박완수 명태균 팀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는 그 창원 의창에 김영선 전 의원을 집어넣으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명태균 씨랑 그런 김영선 전 의원 한 편인데 명태균 씨랑 또 한 편이 누구예요? 박완수 지사죠? 그렇죠. 그러면 팀 명태균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팀 명태균이 박완수, 김영선, 명태균 이렇게 지금 있는 거예요. 요 시점에 2022년 요 시점에 이렇게 한 팀이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윤한홍 의원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때부터 명태균은 믿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그 전에 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윤한홍 의원은 박완수 경남지사는 안 돼. 비토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본인이 하려고 그런 건지는 내가 모르겠고. 그건 모르겠지만. 근데 본인이 하려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간에. 그리고 창원 의창에 김영선 전 의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밀어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 윤핵관은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팀 윤핵관은 다른 사람을 미는 거예요. 팀 윤핵관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팀 윤한홍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팀 명태균하고 팀 윤한홍이 그때 알력이 있었던 거지. 알력이 있어가지고 그러고 있었던 건데 그런 뷰로 본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윤한홍 씨가 난 그때부터 명태균은 안 된다고 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명태균 씨가 그 주변에 이제 하고 다녔다는 얘기 뉴스토마토 보도를 보면은 여기서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은 그 얘기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2022년도에 그 재보궐선거 관련돼서 명태균 씨가 대통령은 김영선이라고 하대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그러니까 그 맥락은 뭐냐면 김영선 전 의원이 재보궐선거 공천이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해서 몸이 막 달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명태균 씨 팀 명태균들이 왜 재보궐선거 공천이 돼야 되는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공천이 왜 안 돼?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된다고 했잖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건데 명태균 씨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내가 대통령하고 여사님하고 지금 통화를 하고 내가 항의도 하고 막 이랬는데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라고 지금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슨 짓이냐? 용산으로부터 확답을 받았어.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되는 거야. 실제 어떻게 했습니까? 박완수, 김영선 조가 공천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의 의미 뭐냐면 이 두 팀 간의 알력이 있을 때 용산이 결론을 내려준 겁니다. 가르마를 타준 거예요. 자, 싸우지 말고 김영선 박완수 조로 하자. 결론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퍼즐관이 맞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뭡니까? 아, 그러면 그때 2022년 지방선거하고 보궐선거 판은 용산이 정리했구만. 용산 플러스 김건희 여사가 정리한 거 맞구만. 그러니까 이게 퍼즐이 맞죠. 그러면. 그러고 나서 지방선거 대승했죠. 국민의힘이.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용산에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이번에 이 지방선거가 대승해서 기분이 좋은데 딱 한 군데가 져서 참 아쉽습니다. 네. 경기도지사를 진 게 아주 아쉽습니다. 이준석 대표 나중에 막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끈 선거를 대승했는데 그거 하나 줬다고 말이야. 나한테 그러고. 근데 그것도 김은혜 안 박았으면 이겼을 텐데. 아니 근데 용산의 시각은 그게 아니고 그리고 완벽하게 판을 다 짜가지고 다 이긴 거다 이거는. 실제 자기들이 지금 다 판을 이런 식으로 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경기도도 그렇게 짰는데 니네가 비협조적이었어. 유승민 플러스 이준석들이 비협조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진 거 아니냐. 이게 용산 시각인 거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과 별개로 이게 쭉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른바 명태균 씨 의혹이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그 사람 허풍쟁이야. 허세만 뭐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그 정황에 대한 어떤 퍼즐이라는 게 근데 들어맞는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3억 6천치 여론조사를 갖다 바친 거잖아요. 그리고는 자기 자리를 요구하지도 않아. 그리고 자기 이권을 딱히 요구하지도 않아. 인수위를 김건희 씨가 이제 들어오라고 했는데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우리를 위해 이제 스스로를 던지면서 고원과 충원을 아끼지 않는 충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스토리를 그렇게 짜는 것 같아. 저쪽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지. 물론 그 뒤에서 김영선 의원한테 급여 정확히 반띵해서 가져와요. 뭐 이제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따로 뭐 챙겨달라고 뭐 하는 것도 없고 뭐도 없고 이런 식이 돼버리면 그냥 이렇게 해서 얘기를 듣는 그냥 충원을 하는 조원 그룹 중에 하나다. 라고 이제 얘기를 아마 결계를 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얘기가 갈수록 너무 깊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거죠. 원 오브 댐이 아니라 스페셜 원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아직 스토리의 100%가 나온 게 아니어서 그니까 명태균의 야망 뭐였는지 그거는 우리가 좀 더 봐야 됩니다. 왜냐면 평론가의 추론은 그러고 다녔는데 그것뿐이었겠느냐. 그러고 있었는데 2022년 재보궐과 지방선거 그렇게 됐는데 2023년 6월쯤 되면 선관위가 김영선 전 의원 이 돈 회계가 이상한데 이거 들여다보기 시작해요. 근데 선관위가 2023년 6월달에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는 그 전년도 거를 이상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쵸? 22년도 거를. 그쵸? 회계 보고 한 거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2023년 12월이 되면은 이건 문제가 있어라고 검찰에다 갖다 줍니다. 그리고 2024년 1월달에 검찰이 이거 수사한다 동네에 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이거는 명태균 씨 건하고 관련 있는 거야라고 소문을 냅니다. 검찰이. 이게 뭘 의미하느냐? 권력과 명태균 씨의 관계가 뭐가 이상해졌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이 되고 끝났다. 명태균 씨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월달부터 2024년 올해 1월달부터 명태균 씨의 드래곤볼이 있어요. 공천 주고 싶은 9명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자기 핸드폰이 됐든 자료들을 드래곤볼 봤어요? 네, 봤죠 당연히. 도리야마 아키라 선생, 우리 조삼면 선생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드래곤볼 한번 모아가지고 실룡님한테 한번 빌고 나면은 드래곤볼이 전국으로 흩어지잖아요. 전국으로 흩어집니다. 드래곤볼이 어디론가 가요. 이걸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전국으로 흩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 측근에게 하드디스크 파쇄라고 지시를 합니다. 명태균 씨가.
대비를 하기 시작해요. 이거 뭔가 온다. 저 그런 보도까지 못 봤어요. 네. 온다고 생각해서 네. 준비를 하기 시작하고 이 상황을 돌파하려면 딱 하나뿐이다. 공천뿐이다. 김영선을 배지를 달아주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잖아요. 이게. 잘 안 되니까 개혁신당까지 트라이 해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뭔가가 2023년도에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명태균의 야망은 충신이었느냐? 22년 여름까지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한거나 이상한 짓을 했겠다. 그랬을 수가 있는 게 마각이 드러났겠다. 명태균의 야망은 충신에 그쳤느냐도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명태균의 야망은 이제 그 대부호였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공직엔 관심이 없으나 대부호였을 수도 있어서 다른 이권 산업과 관련성이 또 추가로 드러날 수 있다. 그랬을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일들이 자꾸 생기고 이게 뭔가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봐도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도 라는 생각이 들만한 무슨 일들이 있어서 이걸 끊어내야 되지 않아 뭐 이렇게 갔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24년 총선 때까지는 뭐 어쨌든 뭐 그 김영선 의원을 저쪽 김해로 빼서라도 이제 공천을 주는 작업을 쳤고 그 와중에 김건희 여사와 이제 어쨌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한 흔적은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완전히 그 손절당한 건 아닌 거 아닌가요? 그게 회색의 영역인 것 같아요. 제가 회색의 영역이에요. 뭐가 회색의 영역이냐면 추정이에요. 김건희 여사가 김해로 옮기세요 라고 명태균 씨는 아니라고 지금 하는데 어쨌든 추정하기로는 김해로 옮기세요 한 것 같잖아요. 김해로 옮기세요라고 했고 그 다음에 김해로 옮겼는데 공천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입장에서 볼 때는 김해로 옮겼잖아요. 그럼 공천이 돼야 되잖아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 이게 뒤통수를 맞은 건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약간 창원 의창에 꽂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김영선 일단 비켜봐. 왜냐면 김영선 의원 재보궐선거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창원 의창에 다시 나가는 거는 100%인 건데 거기 내가 꽂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비켜 해갖고 김해 나가면 공천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일단 치운 다음에 김해로 비킨 사람은 근데 또 김해에 꽂고 싶은 사람이 또 있어가지고 그 시도를 하면서 김영선 전 의원이 같이 치워버린 건지. 근데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꽂고 싶은 사람도 김해에서 못 꽂았거든요. 누구 때문에? 한동훈. 다른 야망, 한동훈의 야망 때문에. 누가 그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이번 총선에서의 그래서 공천이 엉망진창이게 사거리에서 차가 막 가다가 서로 이렇게 대치 상태가 돼가지고 너 비켜 안 비켜 막 이렇게 싸움이 난 거예요. 어제 LG 야구 같은 거요? 야구 얘기하면 전 잘 모르고 두 명이 같이 잡으려다가 아무도 못 잡아서 LG가 그랬어요? 끝내기로 졌어요. 옛날에 한화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준 플레이오프 4차전인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옛날에 공이 높이 떠가지고 저 위에서 떨어지는데 다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둘인가 셋이 모여갖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가운데로 이렇게 뚝 떨어지고 서로 이렇게 쳐다보세요. 서로. 근데 아무튼간에 그 차들이 막혀갖고 있는데 저기서 레카차가 와가지고 두 차 다 끌어가 버린 다음에 거기에 자전거 하나 갖다 놓고 그거 해결됐다라고 하는 게 이번 총선 공천이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김건희 여사가 거기도 꽂으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명분 삼아서 김영선 전 의원을 아예 정리를 해버린 건지 아니면 진짜로 김건희 여사는 김해로 옮기면은 거기는 김영선을 꼭 꽂아주고 싶었던 건데 근데 누구 때문에 그게 이제 좌절돼가지고 사태가 이렇게 된 건지는 그거는 해석지된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아니면 이미 마음속으로 팀 명태균은 손절을 친 건지. 그러니까 만약 그 시나리오면은 창원 의창과 김해에 다 이미 김건희 픽의 예정자가 있었던 건데 그냥 김영선 전 의원을 치우고 싶어서 옮기라고 한 다음에 거기서 뒤통수를 친 거죠. 그래서 이게 열받아갖고 개혁신당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그리고 원래 들어갈 때랑 들어가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선으로서 해서 용산 뭐 처음에 청와대였습니다만 입성할 때는 어쨌든 뭐 여론조사도 한 3억 얼마치 갖다 주고 이렇게 이제 좋은 사람이고 하니까 이제 초기에 재보궐 선거 지방선거랑 겹쳐 있을 때 이제 얘기도 좀 소원수리도 해줬지만 들어가면 나 이제 영부인인데 뭐 이제 그냥 굳이 뭐 이렇게 이미 그때 심리적으로 손절을 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뭐 경남지사에 만약 진짜 관여돼가지고 그 지역에서의 뭐 이권 문제라든가 뭐 이게 인볼브 됐다는 게 또 이렇게 뭐 귀에 들어와서 안 되겠구만 이랬을 수도 있고 뭐 그 사실 알 수 없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우리는 앉아가지고 이제 떠드는 거 야망에 대해서 이제 떠드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한국 정치에 참 그 뭐랄까
공식 선상에서 막 움직이지 않고 꼭 이렇게 야매로 이렇게 브로커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게. 근데 브로커도 브로커 나름이지 이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체급이 없잖아, 체급이. 아까 윤 실장님 얘기를 시작을 했잖아요. 나는 윤 실장님의 현타에 대해서 이게 그럴 법한 게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그러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 애초에 명 박사님 애초에 박사도 아니고 미래 한국 연구소라는 데가 그런데 좀 그게 거기를 통해서 어쨌든 일을 도모를 하시고 명 박사님의 해결사로 나타나고 막 해결을 하고 일을. 근데 그런 그 정서법이 또 있잖아요. 그 왜 신문에 난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그 일 잘하고 약간 뭐 예를 들면 뭐 간판은 좀 약하지만 일을 잘하는 실력자가 어디에 반드시 있고 그 사람을 만나면 많은 것들이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김건희 여사가 아닐까라는 저는 이제 추측을 해보죠. 원래 세계관 자체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일맥상통하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그 실력을 가진 사람이 진짜 박사가 아니에요. 진짜 무슨 실력 있는 진짜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공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렇죠. 이상한 사람인데 그 세계관에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박사를 진짜 박사, 진짜 여론조사 기관, 진짜 뭐 이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명 박사님이나 척척 박사나 무슨 만물 박사나 유지 석사나 유지 박사나 다 뭐 비슷한 거야. 그 똑같은 거지. 다 옷 벗겨놓고 저기 수갑 채워가지고 구치소 보내면 다 먹고 사는 사람 똑같아. 이런 세계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차별 없는 분이네. 윤석열 대통령의 세계관이 편견 없는 분이야. 나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세계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세계관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세계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이쪽에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고. 그 가스라이팅의 결과물이다. 야. 저는 애초에 부부라는 거는 애초에 코드가 맞기 때문에 부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다양한 부부들이 있으니까. 저는 특수부 검사를 하면서 그러한 세계관을 좀 갖게 되는 계기들이 많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재벌 회장님이 옛날에 점술가에 의존을 해요. 그렇죠. 그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죠. 재벌 회장님이 예를 들면은 그 얼마나 교수님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중요한 어떤 자료들도 많이 볼 수 있을 텐데 굳이 왜 점술가한테 의존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이러다가 막 돈 날리고 왜 이럽니까? 점술가나 그 교수나 이런 놈들이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교수도 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쵸, 뭘 모르거니와 교수가 뭐 이런 연구 결과 낼 때 어차피 내가 돈 매기면 다 똑같은 결과 나 어차피 교수도 내가 구워 삶아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내고야 할 수 있는데 점술가한테 얘기하는 거랑 뭐 다릅니까 그게? 차라리 점술가한테 내가 돈 준다고 점괘가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나요? 차라리 점술가가 더 신뢰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세계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비슷한 거 아닌가 이게? 예? 초엘리트들의 기득권들의 세계관이라는 게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만드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 참 하여튼.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기회가 되면은 이런 생각에 한번 철학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재밌는 얘기, 물론 조회수는 하나도 안 나오고 이제 김준호의 야망이 폭삭 망했지만 괜찮아 뭐. 상당히 어렵고 골치 아픈 얘기가 한번 화이트보드 하나 갖다 주시면은 제가 제작비가 올라간다고? 오늘 얘기는 뭐냐면 김준호의 야망, 명태균의 야망, 그다음에 김건희의 야망이 지금 그리고 한동훈의 야망이 지금 야망들이 막 소용돌이 치면서 막 지금 국회에 막 나 왠지 기분 나쁜데 그 세 명이랑 같이 엮이니까 막 이렇게 막 김준호의 야망을 빼놓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막 이 국회를 다 휘가마치 몰아치고 있는 와중에 우리랑 상관 있는 얘기는 별로 없다. 네. 오늘 방송 그럼 잘못 찍은 거야? 예? 오늘 늘 이랬는데 뭘 잘못 찍어요. 늘 그런 얘기잖아요. 도대체 다 뭔 상관이냐 이게 지금. 예? 우리 인생하고 뭔 상관입니까 이게? 아니 저 마피아들이 야쿠자들이 말이죠. 자기들끼리 누가 어느 구역을 먹느냐 뭐 이런 거 이런 얘기 보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그게 갈수록 정치의 질이 떨어져서 방송 평론하기 갈수록 싫어질 것 같은데 그게 진짜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진짜. 전 요즘 먹고 살려면 어떻게 방송국 안 나가서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왜 3시에 자냐고요? 왜? 왜 5시에 자냐고요? 연구용 욕하는 3시까지 했으면 적어도 3시 반에는 자야지 왜 5시에 자냐고요? 그게 한번 이제 깨면 이게 바로 안 자줘요.
그렇습니다. 3시 사실은 3시 넘었어 퇴근하는 시간이. 3시 40분인가 집에 여기서 나갔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김준우의 야망을 좀 밝혀주세요. 제목이 김준우의 야망이니까. 우리 저기 그 구글 애드센스 유튜브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신청했어요. 그 파트너가 됐다는 거예요?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신청 조건이 돼서 신청을 아마 했을 거예요. 신청 예. 조건 예. 자격이 됐다. 예. 그러면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뭐 이제 제작비를 좀 건질라고. 야망을 차곡차곡 실현 중이다. 뭐 그렇습니다. 네. 이런 이 김건희의 야망, 명태균의 야망, 한동훈의 야망이 이렇게 소용돌이쳐 지나가고 있으나 그 지하에서는 김준우의 야망이 차곡차곡 실현 중이다. 서로 시간대가 다르니까 그쪽은 이제 매일매일 급하게 그거 하는 아세요? 거고. 그 배트맨 영화 중에 다크 나이트 라이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글로. 그런 영화가 있는데 뭐 위에서 무슨 뭐 하비 덴트가 죽었다고 뭐 그거를 이제 장례도 치르고 막 고든 커미셔너가 막 이러고 뭐 배트맨은 이제 거의 은퇴해가지고 뭐 브루스 웨인이 지팡이 짚고 다니고 이러고 있는데 지하에서 베인이 군대를 키워가지고 땅을 막 파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김준우다. 네, 김준우의 야망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어쨌든 앞으로 서로 빠지지 말고 목요일 날 이 시간대를 잘 사수합시다. 네. 그건 제가 모르죠 이제.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